거기 이쪽 가운데 쪽 선생님 몸에 가요. 저는 프린트 먼저 하고 교재 이어서 나갑니다. 자, 2차 부등식 문제 중에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단골 손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요 유형이야. 자, 모든 실수라는 말이 되잖아요. 이 식이 순허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얘가 순허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어떨 때 순허수가 되지? 우리 허수라는 개념이 뭐였어?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갈 때 허수라고 부르지? 마이너스가 들어갈 때 허수라고 부르지. 따라서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작다라고 식을 세우는 게 첫 번째야. 자, 루트 말고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작아야 돼. 루트가 0보다 작을 수는 없어. 루트는 자체가 부호가 플러스니까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부등식이 된 거야. 그치? 자, 근데 모든 실수 x라는 말을 우리가 동의어가 몇 개 있었어. 뭐가 있었지? 임의의 실수. 또 뭐 있었지? x값에 관계없이.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 이렇게 해도 동의어였어.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히 항상 성립한다라고 해도 같은 의미였어. x값에 관계없이 그냥 항상 성립한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 등식이 나오면 상등식이었지. 근데 그건 중간고사 시험 보면 끝났어. 상등식. 물론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야. 가능성이 내려가는 거지. 그럼 이번 시험부터는 이런 표현이 나온 다음에 등식이 아니라 뭐가 나와? 부등식이 나와. 부등식이 나오면 상등식이 아니야. 아니야. 자, 이름은 거기 프린트 제목에 써있지. 절대부등식이 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른다. 이 절대부등식은 정말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절대부등식은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심지어는 2학기에도 절대부등식이 나와. 그러니까 1학년 때만 해도 시험에 최소한 2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나와.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정말 잘해야 되는데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이번에는 하나만 배워. 2차야, 2차. x에 관한 2차. 제목에 2차 절대부등식이라고 써있을 거야. 자, 요 2차 절대부등식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작대. 일단 정석으로 먼저 설명하고 공식으로 설명하고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거야. 워낙 중요한 내용이야. 요 괄호 안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식을 fx라고 하고 얘를 y는 0이라고 하자. 맨날 하던 표현이지? 그러면 2차 식이에요. 이 y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어야 되지.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아래쪽에 있어야 돼?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어야 돼. 우리 답이 가까운 모든 실수가 나온 거 기억하지? 그런 형태가 돼야 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항상 0보다 작다를 만족할까? 2차 식. 어떻게 해야 돼?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려면 무슨 볼록해야 돼? 아래로 볼록해야 될까? 위로 볼록해야 될까? 위로 볼록해야 돼. 이렇게 하면 항상 아래쪽이죠. 그리고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정석이야. 정석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첫 번째, 위로 볼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 얘기는 a가 0보다 작아야 돼. 여기서 말한 a는 이 a가 아니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a를 말하는 거야. 그냥 2차식의 a를 말하는 거야. 공식을 공부하는 거야, 지금은. 두 번째, x축과 교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교점이 없어야 돼. 그래 항상 아래쪽에 있어. 자, 이거를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하게 이게? 교점의 개수는 판별식이었어. 0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돼. 이 두 개를 만족하면 돼.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공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공식. 두 개의 공식으로 문제를 푼다. 물론 그래프를 그래서 푸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야. 그런데 외워서 풀어도 좋아.
자,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 A의 부등호는 10과 동일해. 10이 0보다 어때? 작지. 그럼 A도 0보다 작다. 10과 동일하잖아. 그 다음에 판별식은 무조건 허근이야. x축과 안 만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허근이야. 자, 외울 때는 빨간색으로 외워도 좋습니다. A와 판별식, A와 판별식, 절대부등식은 두 개를 푸는 건데 A는 10과 부등호가 동일하고 판별식은 무조건 작아. 왜? 항상 허근이야. 얘는 바뀔 수 없어. 이렇게 방향은. 자, 그런데 여기까지 다 푼 다음에 한 단계가 더 나왔어. 한 단계, 그 다음 단계를 별표 단계라고 할게요. 이 별표 단계는 항상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할 때만 하는데 한글로 2차라는 글자가 없을 때만 하는 거야. 없을 때만. 2차라는 글자가 없을 때만 하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요 2차식인데 이 앞에 한글로 2차라는 말이 있어 없어? 안 써있지? 그럼 얘는 별표 단계를 해야 돼. 자, A에다 0을 대입해. 이 A에다 0을 대입해. 0. 그러면 식이 x가 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다 안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x가 사라지면 뭐와 뭘로 나눠진다? 참과 거짓으로 나뉜다. 선생님이 문자가 사라지면 참, 거짓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지? 참이면 해가 뭐라고 그랬지? 참이면? 그렇지. 거짓이면? 해가 없다 했지. 근데 지금 우리가 푸는 건 해가 뭐야? 모든 실수지. 따라서 거짓이면 일치하지 않으니까 버리면 돼. 거짓이면 그냥 버려버려. 근데 참이 나오면 이 모든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 A는 0을 답에다 추가해줘야 돼. 언제? 참이면 A는 0을 답에 추가해줘야 돼. 요게 마지막 단계야. 참이면. 또한 거짓이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까 푼 1번과 2번을 연립한 게 끝이야. 또한 x가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거짓이라고 봐. 그때도 답이 달라지지 않아. x가 사라지지 않아도 거짓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때도 답이 달라지지 않아.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식이 이렇게 생겼고 허수가 되기 위해서 0보다 작아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니까 한번 써볼게. 1번 a가 0보다 작아야 돼. 그 얘기는 a가 마삼보다 작아야 돼. 두 번째,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돼. 절대 부등식 2차는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냥 무조건이라고 변태해도 좋아. 자, 이제 판별식을 써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작아야 돼. 자, 요거 전개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두 개만 하면 항상 플러스로 바뀌지.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리고 얘는 사이의 범위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5와 마삼 사이가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아까 1번 푼 거 있었고 지금 2번 푼 거 여기 있지. 이 두 개를 뭐 해줘야 돼? 두 식을 연립해야 돼. 처음부터 공식은 연립하라고 선생님이 표현해놨지. 자, 따라서 얘랑 얘를 수직선에 동시에 그려.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3 사이. 그 다음에 마3보다 작다. 그럼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그대로 겹치네. 따라서 답은 요게 그대로 답이 되겠네. 자, 여기 2단계까지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답이 나오는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를 쉽게 내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이에요. 이 정도가 쉬운 거예요. 근데 2차라는 말을 빼버리는 선생님은 좀 어렵게 되는 선생님이에요. 별표 단계까지 확인하는 걸 좀 더 시험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요 단계까지 하는 거를 예상하고 푸는 게 좋아. 나도 그렇게 테스트를 자주 낼 거야. 2차란 말은 넣다 뺐다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2차란 말이 써있어? 그럼 여기서 끝난 거야. 이미 답 나온 거야. 근데 2차란 말이 안 써있어? 그럼 아직 안 나왔어. 별표를 더 해야 돼. A에다 0을 대입해. 그 말은 A 플러스 3에다 0을 대입하란 말이야. A 플러스 3에다 0을 대입해. 그럼 A가 얼마지? A가 마3인 거지. A 플러스 3이 0이니까 A는 마3인 거잖아.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 이것만 나. A가 사라졌어. 문자가 사라졌어.
자, 문자가 사라지면 뭘 따져라? 참과 거짓을 따져라. 문자가 남아도 거짓이라고 본다. 문자가 남아도 거짓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자, 참이야 거짓이야. 어디 갔어? 이제 참이야. 그럼 뭐야? 해가? 모두 실수지. 그럼 답을 뭐 해줘야 돼? 추가. 사실은 A는 0이 아니라 여기서는 A는 마삼이야. 이 문제에서 A는 마삼이야. 자, 따라서 마삼이 답에 추가가 되니까 등호가 하나 추가되는 거야. 이렇게 등호 하나 달라져. 이것 때문에 완전 정답과 오답이 나눠지는 순간. 자, 이런 상황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마삼에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실력이야. 선생님이 부등식은 등호가 생명이라고 했다. 등호가 있다 없다가 헷갈려요. 걔는 계속 못 풀 거야. 그 아이는 부등식을 잘할 수가 없어. 선생님 저 등호 이제 어느 정도 자신 있어요. 그래야 좀 잘 볼 가능성이 높아졌네 정도 해석이 돼. 등호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고 A의 범위 다 달라져. 차라리 소수름이었으면 요 2번까지 풀고 별표를 안 한 친구들은 한 절반 정도 점수를 주셔. 하지만 객관식이었다면 아예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빵점이 되는 거야. 별표 단계를 하지 않으시면. 자, 그래서 별표 단계는 항상 하는 건 아니고 2차라는 글자가 없을 때만 하는 거야. 자, 있을 때는 오늘은 안 할 거야. 오늘은 없을 때만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자, 2번. 근데 2단계에서 내가 하나 빼먹은 게 있구나. 여기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얘가 아까 커수 그래서 0보다 작다라고 소리 들었지. 근데 만약에 이 부등식에 등호가 있다면 이 등호는 판별식으로 간다. 자, 이게 어려운 거.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 왜? 이 부등호는 여기 A하고 방향이 똑같아. 근데 이 등호는 판별식으로 간단 말이지.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자, 이 등호가 까다롭다. 특히 처음부터 등호가 있으면 판별식의 등호 들어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 왜? 부등호는 A를 주면서 등호는 또 판별식을 줍니다. 둘 쪼개서 나아가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지. 자, 등호까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 루트가 아까랑 다르네. 무슨 수가 돼야 되는데? 실수. 실수면 0보다 어때야 돼? 오, 잘했는데? 보통 크다라고 얘기하거든. 루트 0이니까 실수거든. 따라서 이번에는 등호가 들어가. 허수면 등호 안 들어가는데 실수면 등호 들어가. 자, 이제 모든 실수. 2차 부등식이 나왔다. 이러면 절대 부등식이다. 2단계로 푼다. A와 판별식. 여기서 A가 K니까 K라고 쓴 거야. A의 부등호 어때야 돼? 얘들아? 식과 동일해야 돼. 등호는 판별식으로 가. 요게 어렵다 그랬지. 부등호는 A한테 주고 등호는 판별식한테 주고. 그 다음에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돼? 무조건 작아야 된다 그랬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어. 무조건 0보다 작다. 등호는 들어갈 수도 있어. 얘 때문에. 여기 식의 등호 있으면 여기 등호 들어갈 수 있어. 자, 어렵다. 자, 그럼 이제 판별식을 갑시다. 5가 있으니까 5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마이너스 16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16분의 25가 되겠네. 자, 여기까지가 일단 K 구한 거지. 이 둘을 뭐 해야 돼? 마지막에 이 둘을 연립해야지. 자, 따라서 0보다 크다와 16분의 25보다 크거나 같다를 연립을 하면 0보다 크다 16분의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겹치는 부분은 여기. 따라서 요게 현재 답이 되는 거지. 현재. 그치? 자, 별표 단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왜? 2차라고 한글로 안 써 있으니까. 따라서 K에다 뭐 집어넣어? 이제 별표 단계야. K에다 뭐 집어넣어? 0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5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에다 0 집어넣습니다. 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선생님하고 뭐라고 했어? 문자가 남아도 뭐라고 그랬지?
거짓으로 해석을 하랬지? 그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 푼 게 답이다. 2번까지 해서 푸는 게 답이 된다. 이럴 때 답에 영향을 안 주는 경우도 있다. 자, 정말 중요한 문제 2번 풀어드렸습니다. 자, 5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요렇게 하나, 두 개를 연립하자라고 이야기했지. 따라서 첫 번째 거 먼저 써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온보다 잠깐 나왔다. 자, 여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오른쪽으로 넘기면 헷갈리면 왼쪽으로 넘길게. 자, 얘네들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따라서 무슨 부등식이야? 절대 부등식이야. 조건은 몇 개? 2개. A가 지금 얼마? A가 마이너스 1이지. 숫자야? 문자야? 숫자지. 원래 A는 이 부등호 방향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등호는 넣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A가 숫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지. A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번은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2번만 풀어도 되는 거야. 왜? 모든 실수랑 2번이랑 연립하면 어차피 답은 2번이니까. 이제 판별식은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는데 등호는 판별식.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고 했지. 자, 짝수공식 쓴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를 최대한 플러스로 바꾸겠습니다.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2개니까 플러스. 자, 정리하면 요게 1, 2번 풀었을 때 결과야. 그럼 얘도 별표를 해야 되느냐? 2차라는 말이 없어서 별표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별표가 뭐 하는 거야? A에다 0 집어넣는 거지. 근데 A가 이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을 넣을 수가 없어. 여러분 다른 숫자를 대입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2에다 3을 대입한다. 말이 돼? 2는 2인 거야. 그치? 상수가 무슨 뜻이야? 항상 같은 수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상수야. 그래서 상수는 바뀔 수 없는 수라는 뜻이야. x 같은 게 변수잖아. 변하는 수. 그래서 x 같은 게 변할 수 있는 거야. 영어로 쓰는 이유는 변수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야. 자, 그 다음 숫자는 바뀔 수 없으므로 얘는 F야. 별표 단계를 자동으로 안 해도 돼. 더 낫지, 아까보다는. 자, 이번에 밑에 거 또 풀어야 돼. 이건 1번을 푸는 결론이야. 위에 거 1번, 밑에 거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의 결론이다. 자, 2번을 풀기 위해서 역시 1단계 A가 0보다 작아야 돼. 당연하지. 얘도 뭐야? 모든 실수. 선생님이 모든 실수를 영어로 R이라고 가끔 쓸 거야. 그럼 모든 실수라고 쓰셨구나라고 이해하면 돼. 왜 R이냐면 리얼 넘버의 약자. 모든 실수의 영어식 버전이야. 수학 기호기도 해. 자, 두 번째.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작다인데 등호 있니? 나도 붙어. 판별식에도 등호부터. 자, 마이너스 2개면 플러스로 바뀌지. 그러면 4 플러스 K 마이너스 11, K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K는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두 개를 1번의 답과 2번의 답을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얘는 연립부등식이니까 두 개를 연립해야지. 1번의 답과 2번의 답을 연립합니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겹치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K의 범위가 나왔고 정수의 개수는 양쪽을 등호로 만든 다음에 세는 거 할 수 있죠? 여러분 양쪽을 등호로 만든 다음에 개수를 세는 거야. 등호 없는데 개수 세면 틀려. 전에 얘기했지. 자,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7번까지 출제를 했고 오늘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요 프린트를 먼저 마무리하세요. 네. 만약 마무리 안 된 사람은 테스트보로 이동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테스트를 보세요. 순서가. 요거는 그냥 바로 오늘 끝내버려.
질질 끌면 풀기에 계속 남게 돼. 자, 이제 오늘 들어갈 경우의 수 단어 봅시다. 지금 내가 한 게 심화 픽 문제야. 딱 콕 집은 문제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적당한 난이도로 설명했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버전도 있긴 한데 일단 이 버전을 충분히 잘하면 나중에 고난도 버전도 한번 도전을 해볼게. 특히 뭐 장기고나 운영고나 학교 프린트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게 있다면 전체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운영고에도 나올 수 있어. 지금 내가 한 게 교과서 수준. 나 알지? 교과서보다 어려운 출제를 주는 거 알지 이제? 100점 방지를 계속 내실 거다. 그러면 40 이하의 경우의 수 하기 전에 법칙 2개 먼저. 여러분 경우의 수는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이라는 단원에서 한번 겪었다 그랬지. 그리고 방학 때 공부한 친구들은 선생님과 같이 끝까지 한번 했었고. 자, 경우의 수의 법칙이 대표적으로 2개가 있어. 합법칙과 곱법칙. 합법칙은 그냥 더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고 곱법칙은 곱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 쓰냐는 거야. 자, 합법칙은 5어일 때 사용합니다. 곱법칙은 AND일 때 사용합니다. 합법칙은 5어일 때 사용, 곱법칙은 AND일 때 사용. 수학 문제에 5어, AND 영어로 안 써있다. 그럼 우리가 5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한 줄로 미리 외워놔야 되겠지. 자, 첫 번째 뭐뭐이거나 당연히 5어겠지. 자, 두 번째는 경우 나눈 거야. 경우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를 문제마다 틀려. 우리 경우 나누는 게 많이 있었지 최근에. 알아 몰라 모르면 못 푸는 게 아니라 다 푸는 거다. 그게 바로 경우 나누는 거라 했지. 그게 바로 경우와 경우는 전부 다 또는으로 연결됩니다. 경우가 몇 개라고 말해. 이게 바로 합법칙을 쓰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자, 곱법칙은 뭐뭐이 고는 당연한데 두 사건이 동시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도 곱법칙. 그런데 연달아 일어나도 곱법칙. 연달아 일어나도 곱법칙. 자, 동시에와 연달아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법칙은 똑같다는 거. 자, 이게 바로 합법칙과 곱법칙이야. 여러분 이 필기를 계속 봐야 되는 게 합법칙, 곱법칙 끝까지 못 외우고 난 봤어. 많이 봤어 생각보다. 시험 전날인데 또 거꾸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합법칙 말해봐 그럼 말을 못해. 외운 적이 없어.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말하는 자격이 필요해. 헷갈린다고 말하시면 외워놓고 나서 그렇게 주장해. 외워놓고 나면 안 헷갈리잖아. 이 경우가 대부분. 자, 여러분 스스로 모든 과목이 그래. 여러분이 헷갈리는 상황이 있다면 암기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자문을 해봐. 나 안 외운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헷갈리지. 당연히. 그건 헷갈리는 게 아니라 안 외우는 거다. 구분하세요.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풀겠다. 그게 헷갈리는 거야. 그건 헷갈리는 거 맞아. 그건 어려운 거야. 근데 암기를 하면 될 거를 암기를 안 하고 헷갈린다고 하는 건 핑계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암기를 계속 해야 돼. 지금 아는 것 같아도 모를 거야. 자, 특히 합법칙은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 합법칙. 자, 뭐라고 쓰냐면 겹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겹치는 경우가 있어. 두 사건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제외해줘야 돼. 자, 겹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112번. 4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5의 배수라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할게. 11의 배수라는 사건을 B라고 할게. 또는 무슨 법칙이야? 합법칙이 되겠지. 자, 합법칙이야. 그러면 A라는 사건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5의 배수 50, 15, 20 이렇게 되지. 40까지 몇 개 있어? 다 안 세봐도 알지? 몇 개? 그렇지. 5, 8에 40이니까 11의 배수 몇 개 있어? 3개. 그런데 합법칙은 주의사항이 있고 겹치는 경우가 있다면 뭐 해야 된다? 제외해야 된다. 제외. 겹치는 걸 두 번 세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5의 배수와 11의 배수의 겹치는 거는 뭐의 배수지? 뭐의 배수야? 5의 배수와 11의 배수의 겹치는 거. 최소 공배수. 얼마의 배수지? 55의 배수지. 근데 55의 배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뺄 게 없는 거야. 빼기 경우는 안 써도 되지만 좀 내가 개념을 강조하고 싶어서 쓴 거야. 합법칙은 빼기가 있을 수 있다. 겹치는 경우가 있다면 꼭 빼줘야 돼. 여기 지금 겹치는 문제가 없네. 이 교재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만들게요. 방금 전에 1부터 4지까지 있었지 얘들아. 요 문제 말고 방금 전 문제를 변형을 한번 해볼게. 만약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개수를 찾으래. 그럼 1부터 40이면 2의 배수 몇 개 있어? 더하기 4의 배수 13개. 빼기! 겹치는 거 뭐의 배수예요? 6의 배수지. 최소 배수. 6의 배수 몇 개 있어? 빼기 6이 안 들어간 사람은 틀렸습니다. 네. 6은 양쪽에 들어가 있는데 두 번 세면 안 되네요. 6은 한 개잖아. 6을 두 개처럼 센 거야. 빼지 않은 사람. 이럴 때는 뺄 셈이 존재한다. 라는 거. 겹치는 경우. 합법칙에서 겹치는 경우 주의하고. 자,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차가 4 이상이 되는 경우를 구하시면 돼.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전체는 몇 개야? 모든 경우. 네. 6개와 6개 무슨 법칙이야? 고법칙이야. 왜? 동시에니까. 이렇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져. 한 번 던지고 기록하고 또 한 번 던지고 기록했어요.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왜? 연달아 던졌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던진 것과 연달아 던지는 건 실질적으로 결과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눈의 차가 주사위 A, 주사위 B라고 할게요. 차가 4 이상이야.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은 경우를 나눕니다. 첫 번째, 차가 얼마인 경우? 4인 경우. 두 번째, 차가 얼마인 경우? 5인 경우. 세 번째, 차가 6 되니? 6은 안 되지. 주사위가 어떻게 차가 6이 돼? 자, 차가 4인 경우 다 찾아. A가 1이야. B는 얼마? 5. A가 2면 순서상이라고 생각해. A가 2면 B는 6. A가 3이면 있나? 3, 4, 5, 1, 6, 2. 이렇게 1, 2, 3, 4, 5, 6 하나씩 해야 정확하게 다 찾을 수 있다. 막 차가 4이면 6이 이렇게 찾지 말라는 얘기야. 흥분해서 찾는 사람은 반드시 빼먹게 돼 있어. 꼼꼼하게 순서대로 찾아야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찾을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몇 개가 나왔어? 네. 이렇게 선생님 답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는 편이야. 그 다음 차가 5인 거 뭐 있어? 1, 6, 그 다음에 6, 1. 몇 개 있어? 2개. 그럼 총 몇 개야? 무슨 법칙이야? 4와 1. 왜 합법칙이야? 네! 경우를 나눴으니까. 경우를 나눴으니까 합법칙이지. 얘네들 겹치는 게 있나 생각을 해보면 돼요. 차가 4인 거랑 차가 5인 거랑 겹치겠니? 안 겹치겠지. 그래서 여기서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참고로 1, 5와 5, 1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도 있어. 선생님, 주사위가 똑같이 생긴 노란색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1, 5랑 5, 1이 구분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야. 여러분 아버지 자동차에 브랜드가 있지. 그럼 똑같은 브랜드의 차랑 번호판이 없으면 두 차는 정말 구분 안 돼? 될걸? 그치? 번호판을 떼도 찾아봐. 그럼 자기 차를 찾아봐. 그러면 여기 긁힌 차 거기 있어. 하고 구분할 수 있잖아. 실제 물건. 그치? 번호다 단서지만 대놓고 써있으면 더 확실해. 대놓고 써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지만 안 써있어도 다르다고 봐야 돼. 주사위 두 개는. 그 순서 반대인 것도 꼭 해야 돼. 자, 민균의 집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3개, 지하철 노선이 2개가 있을 때 민규가 집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몇 가지니? 몇 가지? 6가지. 자, 3과 2의 고법칙으로 해결했나? 자, 지금 거쳐가지 않고 집에서 학교로 바로 갈 수 있는 게 버스 3개, 지하철 2개면 방법은 5가지가 있는 거지. 왜? 합법칙이지. 왜 합법칙이냐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거야?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 거야? 거나. 안 써 있어도 해석해서 합법칙인 걸 찾아내는 거야.
친절하게 써있으면 쉬운 문제야. 안 써있으면 좀 더 어려운 거야.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국어 실력이 좀 필요한 단어. 근데 너무 큰 국어 실력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그 반복되는 것만 잘 연습하면 돼. 자, 이번에는 두 주사위의 차가 4의 약수예요. 그럼 차가 얼마가 가는 거예요? 4의 약수니까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경우는 몇 가지? 오케이. 경우끼리 합법치. 똑같은 문제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죠. 자, 이거 순서쌍의 개수 찾기. 중학교 2학년에도 이 문제가 문제집에 실려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풀어봤던 문제, 사실은 문제집을 풀어봤다는 거. 자, 자연수 x, y, z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은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찾을 때는 숫자를 일일이 집어넣어서 찾아야 돼. 또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근데 x에다 넣어도 되고 y에다 넣어도 되고 z에다 넣어도 되거든. 어떨 때가 유리하게? 자, 큰 게 유리합니다. 4가 크지. x에다 풀어도 답은 나와. 그런데 내가 장담하는데 나보다 오래 걸려. 자, 어떤 방법으로 풀 거야? 빠른 방법 풀어야겠지? 큰 쪽에 넣는 게 숫자가 빠르다. 따라서 z가 1일 때 그러면 2x 플러스 3y는 4니까 이항하면 16이야. 자, 이제 또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어디다 넣어야 돼? y에다. 왜? 크니까 3. 똑같은 원리야. 큰 데 넣어야 돼. 여기서도 x보다 y가 빨라. 자, 그럼 y에 넣을 수 있는 최소값이 얼마야? 최대값은 5인 것 같지만 얘가 오면 15가 돼서 이항하면 x는 2분의 1이 나와. 자, 따라서 이건 일일이 쓸게. y가 1이면 x는 얼마야? 없네? 분수 나오잖아. y가 2면 x는 5, y가 3이면 없네? 분수 나오니까 y가 3이면 x는 2, y가 5면 없고 6이면 0이니까 이것도 안 돼. 더 이상 안 돼. 자연수는 더 이상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0까지 나왔으면 더 이상 자연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되는 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네. Z가 되게 돼. 맞아요? 자, 두 번째 경우. Z가 얼마예요? 2. 2를 대입하면 8이니까 이항하면 12. 그럼 이번엔 큰 쪽이 y니까 y가 1이면 x는 없어. 분수 안 돼. 2면 x는 3이야. y가 3이면 없어. 4면 0이니까 더 이상 없어. 그러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네. 자, 세 번째 z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2x 플러스 3y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풀어야 돼. y가 1이면 없어. y가 2면 x는 1이야. 3이면 마이너스는 거 없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얘들 몇 개야? 1개. 자, 네 번째 z가 4일 때. 4가 되지. y가 1이면 없지. y가 2면 마이너스 나오니까 얘는 아예 없다고 봐야 돼. 하여간 0 이하가 나오면 더 이상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해볼 필요가 없잖아. 안 해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한 개, 두 개 생각보다 이렇게 열심히 풀었는데 몇 개 안 되고 경우끼리 무슨 법칙? 합법칙으로 끝낸다. 아, 여기서 주의사항. 지금 무슨 수였어? 자연수지. 자연수는 얼마부터 시작해? 1부터 시작하지. 근데 진짜 많이 틀린 거 보여줄게. 의미하는 정수. 자연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거. 자, 얼마부터 시작해? 0. 네, 맞아요. 얘는 0도 돼. 따라서 처음부터 z가 0일 때부터 출발했을 거고 여기 0도 답으로 인정을 했을 거야. 자,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 진짜 주의해야 합니다. 잘 체크해야 돼요. 의미 아닌 정수. 언제 공격해 들어올지 몰라. 맨날 자연수 풀다가 의미 아닌 정수 가끔 나오거든.
학원 평가에 아차 해야 돼. 교재는 배울 수밖에 없네요. 126번으로 가겠습니다. 126번을 의미 아닌 정수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자연수니까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풀어야 된다는 걸 알겠지? 조심하세요. 선생님은 의미 아닌 정수로 지금부터 126번을 풀 거다. 즉 답이 아니다. 아시겠죠? 요 버전으로 풀겠다. x 플러스 y가 5보다 작다. 자, 어떤 수부터 할 거야? 등식은 부등식은 풀이는 똑같은데 어디부터 할 거야?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지 이때는. 그냥 x부터 할게 그러면. 자, x에다 제일 먼저 뭐 집어넣을까? 0. 의미 아닌 정수 0. 그럼 y는 얼마부터 시작할까? 0. 5보다 작으니까 0부터 봐. 벌써 지금 몇 번 틀렸어 지금 벌써. 시작하자마자 걔 틀리는 거 보이지? 이게 자연수보다 훨씬 어렵다니까 생각보다. 진짜 조심해야 돼. 0, 1, 2, 3, 4까지 된다. 0일 때만 이렇게 4개의 수를 쓴다. 4개. 그 다음에 1이면 y는 얼마부터? 0부터 1, 2 어디까지? 3까지. 2면 0, 1, 2까지. 3면 0, 1, 4면 0.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4개, 4개, 뭐야? 5개, 4개, 3개, 2개, 하나. 그치? 5개, 4개, 3개, 2개, 하나. 이걸 잘 더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숫자가 일씩 커지는 숫자의 덧셈을 빨리 하는 방법은 시작과 끝을 더하면 똑같은 게 반복된다. 얘는 짝이 없으니까 그냥 3 따로 계산하면 되겠지. 이런 것도 계산 팁이야. 언제 써먹기 좋아? 1부터 100까지 더해. 언제 다 할 건데? 더하면 얼마? 100일. 2개 더하면 얼마? 네.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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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100일 몇 개일게? 50개. 왜 짝이 딱 맞지? 왜 100번에서 끝났습니까? 짝수로 끝나면 짝이 딱 맞을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알지? 여러분 학교에서 짝꿍 만들 때 홀수면 누군가 짝이 없는데 내가 아니기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 자, 짝수니까 짝이 맞는 거야. 짝이 안 맞으면 따로 계산해야 돼. 짝이 안 맞는 녀석을. 그 짝이 안 맞는 녀석은 찾기 쉬워.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자, 어쨌든 지금 짝이 딱 맞으니까 100일이 50개니까 답은 5,050이야. 이렇게 몇 초 안에 계산이 돼. 이걸 누군가가 지금도 한 10쯤 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자, 수학은 이런 게 잘하는 거야. 상위권이 되려면 빠른 방법을 자꾸 연마해야 된다. 자, 129번은 숫자가 양쪽에 있을 뿐이야. 똑같아. 5, x 플러스 y, 8. 방금 전에 푸른 문제는 답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죠? 일부러 변형해서 풀어봤고. 요거 자연수 찾으래. x가 제일 작은 게 이것도 숫자 똑같으니까 1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y는 1부터 어디까지 가니? 1 안 되네. 얼마부터 가니? 5, 6. 맞나? x가 1이면 5하고 6 맞냐? 그 다음에 x가 2면 4하고 5. x가 3이면 3하고 4. x가 4면 2하고 3. x가 5면 1하고 2. 6이면 1밖에 없지. 자, 더 이상 있을까요? 더 이상 없겠지. 다 찾네. 또 두 개 하다 2개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자, 확실하지 않으면 나열을 끝까지 한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쓰는 거를 난 뭐라고 설명했냐면 나열한다라고 설명했어요. 자, 나열을 학생들하고 선생님은 전혀 관점이 다르다.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열은 수학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 근데 왜 나열하냐? 선생님 우리 무식하지 않나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나열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많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식도 처음엔 나열에서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천재들이 나열하지 않고 답을 찾는 법을 찾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으로 우리가 답을 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공식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학에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열도 수학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걸 뭐라고 부른다? 노가다. 나열을 무시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선생님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자, 노가다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나도 인정. 느낌이 드는 건 인정. 하지만 수학의 일부다. 나열이 수학의 시작이고 공식이 아직까지 못 찾은 모든 수학 내용들은 다 나열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야. 자, 그래서 컴퓨터가 계산하는 것도 엄청난 속도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전기 속도로 나열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계산이 나오는 거야. 바둑 같은 거 어떻게 이렇게 잘 두나? 엄청나게 많은 수를 빨리빨리 나열하는 거야. 얘 여기도 나 여기도 계속 하고 있는 거 혼자. 그걸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거지. 사람보다. 기계니까. 그러니까 나열은 수학인 거야. 실제로 바둑 두는 사람들은 이런 나열을 통해서 두는 거야. 그 수를 손대할 때. 신기하지? 자, 공식이 없는 영역도 있다. 그래서 나열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열을 정성스럽게 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물론 주사위 2개 던지면 몇 개라고 물었더니 1, 2, 3 이렇게 나열하는 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열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 때 나열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지. 6 곱하기 6 36가지. 아까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얘기했지. 공식이 있다면 수학자들이 찾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 자, 이걸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해요. 이걸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 더 쉬운 거부터 해볼까? 제곱이 없는 거부터 해볼까? 자, 이거 눈에 보이지 않니? 이거 전개하면 몇 개 나와? 항의 개수. 2개. 4개 나오지. 여기 C가 있으면 6개 나오지. 이게 바로 곱법칙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제곱이 있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풀 수 없어. 지수가 없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수를 먼저 없애야지만 풀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지수를 없애야지만 풀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곱법칙을 쓰니까 몇 개 나와? 그렇지. 3, 3은 9가 나오겠지. 9개가 궁금한 사람은 나열해보세요. 하나하나. 네, 그럼 받아들여집니다. 9개 맞네. 이렇게. 나열해보면 돼. 근데 이 문제는 나열하지 않고 푸는 해법이 있으니까, 곱법칙이 있으니까 법칙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열을 하는 자기 모습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게 더 멋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부터 나열하지 않기 위해서 푸는 거니까. 자, 이것도 헷갈리실까봐 내가 한번 써봤는데, 선생님, 가운데 빼기가 있네요. 그럼 얘는 전체가 항이 2개로 보이는 상황이야. 앞에 거 곱하기 하나, 뒤에 곱하기 하나. 이렇게 항이 하나, 이렇게 항이 하나. 근데 아직 전개가 안 됐으니까 전개하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얘가 3개니까 9개가 나오면 4개, 2개니까 8개가 나오지. 쌤 여기 빼기니까 빼가고 답은 1이에요? 아니지. 항의 개수인데 왜 빼? 그죠? 더해야지. 숫자가 아니잖아. 문자잖아. 빼기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x 빼기 y 하면 이게 지워져? 한 개 빼기 한 개인데 0개 항이 2개잖아. 가운데 빼기 연산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개수를 그냥 다 더해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면 동류항이 있을 수도 있어. 그때는 정리해야 돼. 조심스럽게. 어려워. 그게까지 출제되지 않기를 나는 바라고. 흔하진 않아. 지워지는 형태가. 하지만 언제 현상들이 허를 찌를지 모르긴 해. 수학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은 스타일이 2가지가 있다. 스타일 1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명한 문제들로 숫자를 바꾸거나 구조를 살짝 바꿔서 출제하는 선생님. 즉, 약간 모방해서 만드는 경우. 수학 시험지의 99.9%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머지 0.1%가 창조하는 선생님. 문제를 창조하는 분이 계죠. 본인이 수학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봐야 돼. 그리고 실력도 높아야 돼. 안 그러면 오류가 바로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지워지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전개하면 XA 나오지 항이. 근데 여기 만약에 X였다면 이렇게 해도 XA니까 이건 진짜로 지워져. 이렇게 배정된 게 나도 예측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진짜로 나열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거지. 대신에 이렇게 내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면 복잡하게 내면 애들이 공식을 써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다 틀릴 거기 때문에 몇 개 안 줄 거야. 개수를 아주 작게 줘. 그래서 전개를 이용하여 이렇게 힌트도 줄 거야. 함정이 빠지지 않게.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대부분의 경우는 분명히 안 나오고 출제를 하긴 해. 현실적으로 99.9%의 문제들은. 하지만 의심은 해야 돼. 0.1% 정도. 5개의 과일과 6종류의 접시가 있어. 과일과 접시를 하나씩 골라 짝을 지어 과일을 접시에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과일도 하나만 고르고 접시도 하나만 고르는 거. 모두 사용하지는 않는 거야. 자, 그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5종류와 6가지를 이용해서. 자, 무슨 법칙이야? 왜지? 둘 다 동시에 담으니까. 한 접시 동시에 담잖아. 그치? 또는 동시에 선택한다라고 하면 되지. 과일 하나 선택하고 접시 하나 선택하고. 과일과 선생님 아까 그 고법칙 할 때 그리고 동시에 연달아 3가지 했지. 하나 빼먹었어. 모두도 고법칙. 과일도 선택하고 접시도 선택한다. 모두 선택한다. 하나씩. 이것도 고법칙으로 이해한다. 자, 모두 선택한다 그러면 이게 합법칙을 자꾸 착각해. 오케이? 아니야. 집에서 나올 때 티셔츠 5개, 바지가 4개 있어. 내가 오늘 옷을 입고 나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20가지. 근데 봐봐. 이렇게 합법칙을 쓰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야? 티셔츠를 입거나 바지를 입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경찰이 올 거야. 아마. 잠시 뒤에. 무슨 물란지 뭐 있어 그거. 그렇게 입고 아주 어린애가 아니면 지능이 너무 어린애가 아니면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모두 입어야 되잖아. 그치? 티셔츠와 바지를. 따라서 and 개념으로 처리해야 된다. 1시간을 드시는데요. 버스가 늦어가지고. 더 늦었어? 차가 막혀서. 이런 경우는 영상으로 숙제를 따라와야 돼. 당연히 찍고 있으니까. 자, 이거는 147번은 똑같은 이유고. 자, 144번을 봅시다. 3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져. 근데 곱했더니 뭐가 나왔어? 홀? 수가 나왔지. 홀수 짝수 문제는 우리가 일일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다 쓴다면 3개가 다 홀수인 경우이지. 또 3개 중에 몇 개가 홀수인 경우가 있어? 2개. 근데 이것도 3가지. 왜? 여기가 짝, 여기가 짝. 홀수 2개인 경우가 3가지. 지금 내가 쓰는 이런 분류를 빠른 속도로 잘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 그 다음 홀수가 몇 개인 경우? 하나인 경우 몇 가지 있어? 3가지 있죠. 홀수가 이렇게 한 가지 옮겨가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경우 있어? 짝이 있겠지. 홀수가 없는 경우가 있겠지. 홀수가 3개, 2개, 1개, 0개인 경우라고 분류해드리겠지. 거꾸로 짝수로 하면 짝수가 0개, 1개, 2개, 3개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 이게 모든 경우야. 이게 전체야. 근데 곱해서 홀수대를 찾아야 돼. 자, 첫 번째 곱하면 홀수니? 두 번째 곱하면 홀수야? 하나가 짝수니까 다 짝수지. 세 번째 경우 어때? 네 번째 아니지? 그러면 곱해서 홀수인 경우 뭐밖에 없어? 홀밖에 없네. 어렵게 찾았지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찾아야 되는 문제도 있어. 자, 그런데 곱하기의 문제는 조금 쉬워. 합이 홀수인 것보다 곱이 홀수다 짝수다가 좀 더 쉬워. 합은 좀 이따 할게. 그러면 곱이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x표 쳐 있는 거 다 풀어야 돼. 몇 번 풀어야 돼? 몇 번? 1부?
7번 풀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맞지? 경우가 몇 개야? 7개지. 자, 여러분 경우는 그 경우라는 게 할 때 경우는 보통 5개를 넘지 않아. 100%는 아닌데 거의 100% 확률. 출제위원들이 야 5개 넘게 경우 내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아? 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럼 그 5개는 어떤 기준이냐? 우리 손가락 몇 개야? 5개. 그래서 경우를 나눌 때 한 손으로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풀면 되니까 5개 정도로 제한하는 느낌이 있어. 내 경험에는. 물론 벗어난 경우도 아주 가끔 본 적은 있는데 확률은 아주 낮아. 거의 다 5개를 안 나눠. 근데 7개면 많아 적어. 너무 많지. 이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야 돼. 5개를 넣으면 이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이거 맞나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나? 다른 방법이 없나? 잘 봐. 일단 우리 아까 곱이 홀수 있는 거 계산은 안 했지? 이것부터 끝낼게. 홀수에 들어가시는 숫자 몇 개야? 3개. 1, 3, 5. 또 홀수. B가 홀수. 들어가시는 숫자 몇 개? 3개. C도 3개. 무슨 법칙? 네. 어떻게 넘겼습니까? 동시에 넘겼으니까 곱법칙이야. 그럼 몇 가지야? 27가지지. 그치? 그러면 이 문제 답은 나온 거지. 근데 만약에 필기 144-1번이야. 곱이 짝수인 경우 어떻게 풀 거야? 7번 풀 거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경우가 너무 많은데 5개 정도도 많은 건 이게 또 꽉 찬 거야 거의. 보통 경우는 2개, 3개, 많아야 4개 정도야. 5개도 잘 안 나온다. 7개? 다른 방법 없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어떻게 하냐? 곱이 짝수는 전체에서 곱이 짝수가 아닌 경우를 빼는 거야. 자, 요거를 필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 좀 수정할게. 곱이 짝수면 다른 말로 잘 봐. 여기 짝수가 1개 있어. 여기 짝수가 2개 있어. 여기 짝수가 3개 있어. 즉 짝수가 적어도 1개는 있어. 자, 곱이 짝수란 말은 적어도 1개가 짝수라는 말이고, 이걸 풀 때는 적어도 하나가 나올 때 푸는 공식 잘 봐. 전체에서 빼는 거야.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전체 어떻게 빼냐? 이 적어도를 부정하면 모두로 바뀌어. 적어도를 부정하면 모두로 바뀌고, 1개 이상이거든 이게 지금. 적어도 1개는 말 1개 이상이지. 1개 이상을 부정하면 0개가 돼. 1개 이상을 부정하면 0개가 돼. 자, 모두 짝수가 0개다. 그 말은 모두 짝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야. 또는 자, 0개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지워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이 짝수를 부정해. 짝수를 부정하면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할게. 적어도 하나를 부정해서 모두로 바뀌고, 짝수를 부정해서 짝수가 아니다라고 바꿨어. 이렇게 두 달라고 바꾸면 모두 짝수가 아니다가 되지. 좀 문맥이 자연스러워졌어. 모두 짝수가 아니면 무슨 수라는 얘기야? 모두? 모두 홀수. 우리 모두 홀수인 경우 몇 개였어? 27개. 오케이. 빼기 27개. 그럼 전체는? 전체는 몇 개야? 216. 어떻게 알아? 그 6개가 6. 주사위 던져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다 곱한 게 666이지. 빼면 곱하기 333이지. 그러면 이게 바로 곱이 짝수인 문제고, 7개 경우를 풀지 않고 단 한 줄로 끝낸다. 자, 이게 바로 수학은 부정으로 이용하면, 부정을 이용하면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자, 이거를 현실적인 예를 보여줄게. 지금은 별로 없지만 거의 다 남녀공학이지만 아직도 서울에 어디 가면 남중, 남고, 여중, 여고가 존재하거든. 그럼 내가 어떤 업무가 있어서 그 고등학교를 찾아갔어. 내가 뭐 기자 정도로 할게. 거기서 뭘 조사할 게 있어. 내가 찾아가서 허락도 받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뭡니까? 이 여고에 여자가 몇 명 있는지를 좀 조사해야 됩니다.
이 요거에 여자가 몇 명인지 보세요. 여기서 여자란 성인을 포함, 선생님을 포함한 개념이야. 여자. 그래서 여자를 세면 되지. 근데 내가 아무리 세도 너무 많은 거야. 왜? 요거니까.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총원이 몇 명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거기서 빼는 거야. 뭐를? 여자가 아닌 경우. 남자를 빼는 거야. 그럼 그게 바로 여자의 수야. 이런 아이디어. 내가 풀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을 때는 전체에서 그거 부정, 그 사건의 부정을 빼버리면 그 사건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자의 수는 전체에서 모두 여자가 아닌 경우, 즉 모두 남자인 경우를 빼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모두라는 글자가 좀 들어가야 해석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 주의해야 돼. 자, 이게 곱이 홀수, 곱이 짝수를 푸는 방식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은 더 어려워. 합이 홀수다, 합이 짝수다가 더 어려워. 자, 그래서 곱이 좀 더 쉽구나, 곱은 좀 더 쉽구나, 합은 좀 더 어렵구나 해서 이제 출발. 기억을 그렇게 해요. 곱이 홀짝이다와 합이 홀짝이다 중에는 곱이 홀짝이다가 좀 쉬워. 왜? 적어도 한 개가 짝수면 무조건 곱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 하지만 합은 누구 하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기가 애매해. 그래서 합 문제가 있나? 이것도 합이 어렵네. 이번에는 다 기름 가져왔어. 합이 홀수인 거를 할 거야. 그러면 A, B, C 더해서 홀수가 돼요. 첫 번째 뭐 가능해? 홀 몇 개? 3개 가능해. 그 다음 홀 2개 가능해? 홀 2개. 홀 2개 짝하나면 더해서 홀수다. 맞아? 아니지? 그럼 홀이 몇 개? 하나. 짝수가 몇 개? 2개. 근데 이것도 경우 몇 가지라고? 3가지야. 홀의 위치가 바뀌어. 그래서 짝. 그 다음 홀이 0개. 모두 짝. 모두 짝이면 더해서 홀수가? 아니지? 그럼 여기는 경우 몇 개야? 4개지. 4개지. 이 하나씩 번호를 배우면. 이건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까보다 좀 더 어려워졌지. 오래 걸리겠지. 어렵다기보다. 이렇게 일일이 풀어야 돼. 언제? 합이 홀수 짝수는 특히 일일이 해야 돼. 곱이 홀수 짝수는 좀 더 쉽다. 홀. 3개. 홀짝짝은 다 3개 아니야? 맞아? 주사위에는 짝수도 3개, 홀수도 3개잖아. 그러니까 이거 결국 다 똑같지. 27. 경우끼리 무슨 법칙? 합법칙이지. 27을 몇 번 더해? 4번. 4번 더해. 그거를 곱하기 4라고 부르고 우리는. 더하기의 반복을 우리는 곱하기라고 배우는 거야. 굳이 4번 더할 필요 없겠지? 자, 이렇게 해서 합곱이 홀수다 짝수다 해결을 했습니다. 149번. 조금만 더 해야 될까? 오케이, 조금만 더 해도 되겠어. 약수의 개수 문제 따로만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630의 약수가 몇 개 있을까? 당연히 많죠. 언제 다 쓰고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더 쉬운 걸 만들어서 연습을 할게. 24의 약수. 다 써볼게. 1, 24. 이렇게 쓰는 거야. 1, 2 쓰지 마. 1, 24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 2, 12. 그 다음 3, 8. 그 다음 4, 6. 이제 4와 6 사이 없지.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빼고 다 찾는 방식이야. 그럼 몇 개야? 8개 나왔지? 하지만 630을 나열할 수 없어. 할 수는 있는데 이건 너무 무식하지.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해법이 있어. 수학자들이 똑똑해서 찾아놨어. 자, 어떻게 하냐? 24를 소인수분해. 3, 8에 24.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어떤 개념을 이용할 거냐면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을 할 거야. 지금 개수를 묻는 건 좀 다른 문제야. 근데 총합을 이해하는 사람은 약수의 개수는 공짜가 되니까 되게 쉬워져. 약수를 다 더한 거. 1부터 이걸 다 더한 거. 이것만 해도 좀 숫자가 커지지. 좀 오래 걸릴 거야. 자, 그럼 진짜로 더하는 게 아니야. 해법이 있어. 어떻게 하냐 잘 봐. 나 지금 이거 계산하고 싶은 건데 잘 봐. 여기 3이 있지. 여기 2가 있지. 소인수분 했을 때 인수가 몇 가지 나왔어? 2가지 나왔지 지금. 3과 2 두 가지잖아 인수가. 그러면 괄호를 2개 쳐. 일단 먼저 일단 따라와. 그 다음에 1이라고 써. 1 더하기라고 써 양쪽에 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야? 3이지. 3이 몇 제곱이야? 1제곱이지? 그럼 3이 1제곱에서 끝내면 돼. 자, 여기는 2가 올 거야. 3은 1이 갖고 2가 1이 오는데 여기는 이게 1차, 이게 2차, 이게 3차. 이 지수가 될 때까지 계속 쓰는 거야. 1부터 1차, 2차, 3차를 쓰되 그 해당 숫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쓰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야. 왜?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 여기 있네? 하나씩 전개해보면 중복되지 않고 모든 약수가 한 번씩 다 나온다. 이걸 계산하는 게 약수의 총합이다. 그렇다면 이걸 전개하지 않아도 항의 개수를 알 수 있지. 여기 인수가 몇 개 있어? 2개. 여기는 항의 몇 개 있어? 4개. 무슨 법칙? 그럼 이게 약수의 개수야. 8개. 실제로 우리는 약수를 다 썼지만 실제로 써서 푸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저희가. 자, 그러면 한 번 더 72와 저희는 뭐 하나도 필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숙제를 하려고 해? 72와 108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72와 108의 공약수의 개수면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일단은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돼. 약수 문제는 그냥 배수가 아니라 약수야. 그 약수니까 72와 108의 최대 공약수는 중학교 방식 중에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어. 자, 이거 소인수분하면 그리고 얘는 108은 이렇게 될 거야. 소인수분해 내가 조금 빨리 했어. 그러면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뭐야? 2 일단 들어있고 3 들어있지. 지수는 낮은 쪽을 쓰면 돼. 세제곱, 제곱, 제곱. 제곱, 세제곱, 제곱. 이게 최대 공약수야. 자, 이게 최대 공약수야. 이 최대 공약수에 뭘 찾으면 돼? 다시. 약수의 개수를 찾으면 돼. 근데 선생님 약수의 개수 문제는 약수의 뭐부터 찾아라? 총합부터 찾아라. 자, 약수의 총합은 인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괄호가 몇 개? 2개. 그럼 여기 뭐라고 써라, 자윤아? 1이라고 써라. 1이라고 써라. 그 다음 2의 제곱이 될 때까지 다 더할 거야. 1 다음에 뭐라고 써? 2의 1제곱. 그 다음에 2의 2제곱. 이 지수가 될 때까지 다 쓰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3. 플러스? 3. 오케이. 그럼 이걸 계산하는 게 총합이야. 개수 아니야? 그럼 개수는 어떻게 찾아? 개수는. 여기 몇 개 있어? 여기 몇 개 있어? 무슨 법칙? 곱법칙이야. 실제로 이걸 전개해보면 9개가 나와. 그래서 곱법칙을 쓰는 거야. 전개했을 때를 상상해서. 자, 총합과 개수를 구분해라. 총합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개수를 공부한다. 내가 단원컨대 선생님들 중에 10명 중에 9분이 나처럼 안 가르치고 그냥 개수 구하는 공식을 외우라고 해. 근데 그렇게 하면 총합 문제는 또 따로 외워요. 2번 공부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한 10% 정도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설명이야. 근데 나처럼 설명하는 선생님도 10% 나와 계셔. 전국에는. 되게 특이한 건 아니야. 약간 특이한 거지. 하지만 한 가지 이론으로 두 문제를 풀겠다라는 의도야. 내 이론은. 그리고 원리를 가르치겠다는 거야. 그냥 개수 구하는 공식 이르지 않고 총합을 구하면 개수를 저절로 따라온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유형을
한 번에 처리하겠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편할 겁니다. 훨씬. 자, 숙제 152번까지입니다.